안녕하세요. 리터닝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용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면거상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환자분들께 수술 전에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수술 후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에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아무래도 다른 미용 수술보다는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 안면거상을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이마나 눈이나 턱이나 이런 거를 좀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4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에는 최대한 컨디션 조절을 좋게 하고 좋은 컨디션에서 오시는 게 수술 후 회복에 좋겠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대부분 피통을 차고 있기 때문에 수술 당일에 오실 때 가급적이면은 옷을 이렇게 벗는 옷보다는 좀 지퍼 달리거나 단추가 달린 옷을 입고 오시는 게 수술 후 환복하는데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는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로 귀가를 하시는데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스카프를 좀 착용하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얼음찜질을 열심히 하시게 되는데 귀가 후에도 같은 사항을 지켜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초기에 붓기가 많이 생기면은 붓기들이 빠지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하루 이틀에 붓기가 최대한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귀가를 하실 때는 반드시 환자분은 붕대도 감고 있고 수면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야나 청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고 몸이 둔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시다가 어디 부딪히지 않게끔 보호자분이 옆에서 딱 붙어서 함께 조심해서 귀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수술 후 붓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3일까지는 얼음찜질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온찜질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온찜질은 어떠한 기간에도 절대 금지입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는 피부 감각이 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상에 의한 피부를 방해하고 다시 수술한 피부는 같은 온도에도 화상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찜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1, 2주 정도까지는 상체를 좀 거상해서 주무시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앉아서 주무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좀 베개를 높인다거나 우리 얼굴 부분이 심장보다는 좀 높게 해서 주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베개만 너무 높게 베서 목이 이렇게 꺾인 상태로 주무시거나 하면은 목 부분이 접히면서 우리가 박리한 부분이 불규칙한 유착이 생길 수도 있고, 목에 혈액이나 림프순환이 좀 방해가 돼서 붓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상체를 거상하실 때는 목은 스트레칭 된 상태에서 전반적인 거상이 된 상태에서 주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한 수면하실 때 이제 몸이 좀 허하고 해서 뜨뜻하게 난방 때우고 하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공기는 좀 차갑게 하셔서 얼굴 부분에는 좀 찬 공기가 들게끔 하는 게 붓기 관리에 도움이 되겠고요. 전반적인 습도나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건조한 겨울에는 특히나 가습기를 트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술 후에는 입이 크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는 죽과 같은 유동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기존에 쓰던 숟가락보다 좀 작은 스푼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뜨거운 걸 드시면은 열이 전달돼서 붓기가 많이 붓고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미지근하거나 차갑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상처 회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좀 영양 보충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사골국이나 갈비탕이나 이런 고기 국물을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또한 맵고 짠 음식은 붓기에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약간은 싱겁게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병원에서 피통을 빼게 되면은 저희가 샴푸를 해드립니다. 머리 두피 쪽에 있는 찌꺼기나 고였던 피들을 좀 제거를 하게 되고, 집에서도 샴푸할 일이 생기는데 가급적이면은 고개를 숙이지 말고 뒤에서 보호자분이 감겨주거나 미용실 가서 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술 후에 상처 부분은 물론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깔끔하게 소독을 해드리지만, 집에 있는 동안에도 상처 부분에 피딱지가 끼지 않게끔 좀 소독약으로 닦아주시면서 용고를 도포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두피 쪽 피딱지가 많이 지게 되면은 탈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피 쪽에는 피딱지가 많이 지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기간은 2달인데, 박리를 하고 당겨놓은 스마트층이 유착이 완벽하게 오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처진 상태에서 유착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표정을 강하게 쓰거나 얼굴이 피가 쏠릴 정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무거운 거를 들거나 하는 행위는 피하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면 치과를 가서 입을 크게 벌린다거나 아니면은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표정근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얼굴에 힘이 들어가는 모든 행위는 2달까지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압박밴드를 2달간 착용하는 거는 이제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면거상 후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수술을 앞두신 분이나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을 해서 주의사항을 지켜주시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이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리터닝 성형외과 김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